오늘은 촬영 장비 교육이랑 그 다음에 앵글, 사이즈, 컨티뉴이티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50분 동안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따 보충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했던 그 신리스트를 낱낱이 파헤치고 낱낱이 비판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 뒤에 충성이가 만들었던 교회에서 찍었던 영화를 저도 다 안 봤어요. 조금 보다 말았는데 30분짜리 단편 영화를 이제 함께 감상하도록 하니 스케줄이 그렇고요. 먼저 이 쇼트라고 적혀져 있는 유인물 이거를 먼저 볼게요.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를 찍을 카메라기도 해요. 이걸로 실제 영화를 찍을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 명칭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죠. 마이크고 그 다음에 이쪽은 렌즈 부분이고 이쪽은 바디 부분이라고 그래요. 녹화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카메라는 메모리 방식의 캠코더예요. 그래서 테이프 들어가지가 않아. 그냥 여기에 이제 보시면 메모리가 꽂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꽂아서 디지털로 기록되어지는 카메라이고 요즘은 다 이런 디지털 메모리 방식의 캠코더를 많이 써요. 왜냐면은 테이프는 계속 돈이 들잖아. 계속 구입해야 되니까. 근데 메모리는 썼다가 컴퓨터 복사했다가 다 끝나면 지우면 되잖아요.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타입의 캠코더를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이 카메라는 이제 수동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줌을 직접 이렇게 이 앞에 이 두꺼운 검은 부분을 통해서 움직여서 줌을 하고 화면을 확대시키고 또 이제 넓게 만들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뒷부분에 이제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초점 맞춰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고 기록되어지는 영상이 이렇게 액정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러고 찍었으나 이제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찍고 있는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끝! 기계는 그 정도 소개하고 이 교재 보고 있죠 다?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쇼트의 4가지 요소는 렌즈, 카메라, 카메라 장착, 피사체 그 4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쇼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장 넘어가고 양면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뒷면이 이면지가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잘 읽어주시고 펜과 틸트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카메라 움직임에 대한 설명인데 펜은 좌우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 틸트는 상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운이라고 얘기하고 펜은 레프트, 라이트라고 얘기하는데 펜 레프트 해주세요 그러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펜 라이트 그 다음에 틸업, 틸다운은 틸은 상하 움직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카메라를 틸업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수평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그리고 틸 다운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죠. 틸은 상하 움직임인데 틸업, 틸 다운, 펜은 좌우 움직임인데 펜 라이트, 펜 레프트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정렬이처럼 트라이포트라고 하는데 삼각대죠. 삼각대 트라이포트 우리말로는 삼각대 삼각대를 받치고 찍는 이유는 뭐겠어요? 수평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찍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은 핸드헬드예요. 그냥 뭐 핸드헬드라고 얘기를
직접 잡고 찍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핸드헬드. 그래서 이제 핸드헬드로 찍으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요, 충성아? 딱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감이 있죠. 가공된 느낌이라기보다 실제 모습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더 나요. 핸드헬드로 찍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핸드헬드 방식으로. 왜냐하면 다 실제 현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작된 게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삼각대 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다 따라다니면서 인물들을 이렇게 핸드헬드로 찍죠. 그러나 이제 저렇게 삼각대를 받쳐서 찍거나 장비에 올려서 찍는 방식들은 이제 공들여 찍는 작품들, 예를 들면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작품들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들이고 또 텔레비전이나 또 상업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더 자연스럽게, 더 멋있게 찍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쓰죠. 그리고 카메라 움직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샷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 얘기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샷 사이즈가 나오고 그 뒷장에 보면은 이제 쇼트에 구분해가지고 단순 쇼트에서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이 있죠. 잘 읽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잡으면 이것이 풀샷이죠. 이것이 풀 명칭인데 그냥 우리끼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딱 아시면 돼요. 풀샷이고 인물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잘리도록. 만약에 여기서부터 또는 더 넓게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그거는 익스트림 풀샷이 되겠죠. 또는 이제 이렇게 안 쓰고 보통 현장에서는 롱샷이라고 써요. 굉장히 와이드하다 해서 그냥 롱샷이라고 많이 써요. LS 롱샷이 되는 거고, 인물이 되게 작게 보일 만큼 크게 전체 환경이랑 같이 잡았을 때는 롱샷이라고 하고, 인물이 하나도 안 잘리고 잘 보이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풀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무릎 정도에서 끊어요. 이 정도를 리샷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허리 정도 웨이스트, 그래서 웨이스트 샷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촬영 감독과 감독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혁대에서 머리 끝에까지 찍어주시고요, 바지 가랭이 또 중간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통일된 용어를 써야 돼. 그러니까 저 주인공 웨스트샷 찍어주세요, 저 두 사람이 풀샷으로 찍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샷 사이즈에 대한 명칭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타이트해진다, 한 이 정도? 이거를 바스트샷이라고 해요. 바스트샷, 가슴샷 되겠죠? 그 다음에 더 타이트한 거는 이 정도. 이거는 클로즈업이라고. 클로즈업이라고 해요. 샷 사이즈가 나눠지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용어는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들어간다, 막 주인공이 막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이만큼 다 잡아요. 이거는 아까 넓은 풀샷을 롱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그래요.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작품 속에서 봐왔던 그런 사실 샷 사이즈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샷 사이즈를 바꿔줄 때 관객의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가 친하면은
내가 진명이랑 친하면 나는 진명이한테 30cm까지 다가갈 수 있어. 거의 입냄새를 비롯해서 뭐를 먹었는지 이빨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가 알 수 있겠죠. 30cm까지 가면. 그렇지만 내가 처음 보는데 진명이를 30cm까지 가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나한테 30cm까지 다가오는 거지? 그죠? 화면에서 보여지는 사이즈가 바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주인공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즉 주인공이 처음 영화 속에 등장했을 때는 주로 풀샷이나 롱샷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영화가 진행되어지고 사건이 전개되어짐에 따라서 사이즈가 점점점 타이트해지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막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주인공이 막 뭐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슴 아프고 막 운다, 너무 기뻐한다 이럴 때 막 바스트 샷이라든지, 주로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클로즈업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저 주인공을 더 좋아하게 되고, 저 주인공을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되고, 내가 더 주인공처럼 막 느껴지고 더 감정적인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샷 사이즈에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들은 그것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둘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의도죠, 물론. 저 둘이 안 친했으면 좋겠어. 아주 안 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이렇게 와이드하게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연인이 앉아있어요. 키스를 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타이트한 샷들을 필요로 하겠죠. 그 느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샷 사이즈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한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익스트림 롱샷을 막 30분 보여준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돌아버리겠죠. 뭐 어떻게 30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1분도 되게 지겨워요. 왜냐하면 요즘은 화면이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분 동안 뭐 롱샷이나 풀샷으로 나온다? 꺼버려요. 안 봐. 지를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어느 한 씬이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롱샷으로 갔다가 리샷으로 갔다가 웨트샷 갔다가 바스트,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것을 순차적으로 최대한 와이드한 사이즈에서 점점 타이트한 사이즈들로 전환을 해줘야만이 관객이 지루함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샷 사이즈가 나눠지는 거죠. 자세한 거는 이제 그 느낌들에 대한 설명들은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건 기본적인 샷 사이즈, 이건 정말 영상을 배웠다면 다 알아야 되는 샷 사이즈 드리고, 카메라 앵글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로우 앵글이랑 아이 레벨, 그 다음에 하이 앵글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화면에 그런 느낌의 다른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버즈 아이 앵글이 있는데, 로우 앵글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연이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나왔어요. 부담스럽다는 느낌. 이것도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왜 건장 많이 나오잖아요. 장군이 막 기가 충천해가지고 적들을 무찌르러 가기 직전에 막 나를 따르라 할 때 대부분 이런 로우 앵글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게 아이 레벨이 이제 수평을 얘기하는 건데, 아이 레벨을 잡으면 좀 카리스마가 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로우 앵글 잡으면 그런 장군의 어떤 품이나 포스가 굉장히 더 강조돼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낼 때 이제 로우 앵글을 좀 쓰기도 하고, 또 뭐
그것은 감독의 판단이에요. 조금 단조롭고 좀 앵글이 좀 뭔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살짝씩 이렇게 로우 앵글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이고 아이 레벨은 대부분의 샷들에서는 주로 아이 레벨을 쓰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아이 레벨을 쓰는 것이 적합하죠. 그리고 하이 앵글은 충성기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제 인물보다 카메라가 위에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체리나 이렇게 하이 앵글 잡으면 어떤 느낌이야? 얼짱각도 얼짱각 얼짱각 맞는데? 그런 느낌도 있어. 참. 그렇지, 맞아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하이 앵글은 인물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때, 취조실에서 막 취조를 당하면서 네가 범인이잖아, 네가 훔쳤잖아 막 이럴 때 주로 그 범인을 범죄자를 다룰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앵글이에요. 이 카메라 앵글이 결국 관객의 눈이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이를 높은 데서 쳐다보니까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인물이 궁지에 몰려있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왜소해 보이고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또는 이제 촬영할 때 이 사람이 뭔가를 막 들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도 위에서 잡아줘야 지금 이 인물이 이 손에 뭘 들고 가는지가 좀 자세히 보일 수도 있죠.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하이앵글을 쓰기도 하고 느낌은 또 그런 왜소하고 불리한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고, 버즈아이앵글은 쉽게 얘기하면 63빌딩에서 올라가서 충성을 찍는 거야. 어떤 느낌이 나겠어요, 예슬아? 어떤 느낌이 나겠어? 위에서요? 한 위에서? 63빌딩에서 충성을 찍는 거야. 그렇지. 거의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눈으로 충성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들겠죠. 또는 막 헬리콥터를 타고 찍을 수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뭐 예를 들면 더 올라가는 막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도 버즈아이 앵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의 입장에서 지구를 바라본다.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나오지만 굉장히 큰 스케일의 영화라든지 그럴 때 많이 쓰죠. 카메라 앵글은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샷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는 샷인데 오버 숄더 제발 낫기를 그냥 OS, 우리끼리 이제 OS라고 합니다. 오버숄더 샷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 있어요. 화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듣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포커스는 안 맞아요. 포커스는 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 말하는 사람한테 포커스가 가 있어요. 되게 많이 봤죠. 맨날 보죠, 텔레비에서. 이게 OS 샷인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는 대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A고 이 사람이 B예요. 그러면 A가 말하는 대사를 다 찍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B가 말하는 걸 B가 말하고 A가 말하고 있는 걸 듣고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걸 찍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죠. B가 말하고 A가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찍는 사람들이 이게 막 헷갈려요. 좌우 개념이. 그래가지고 이걸 막 뒤집어서 찍어놓고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지. 이 사람이 왼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딱 반대사람 왼쪽에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 공간에 대한 감각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잘못 찍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런 샷들을 찍어야 되는데 잘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뒤집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럼 진명이가 잠깐 나올래? 진명이하고 충성이가 잠깐 나와. 맨날 지각하는 학생이고 선생님이야. 혼내봐.
야, 왜 늦게 왔어? 어? 몇 번째야 이게?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침이 있길래 제가 그 짐을 들어주느냐고 드렸습니다. 할머니 짐을 들어주느라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죠? 여기서 진명이 뒤에 서서 진명이 어깨를 걸고 찍고, 그 다음에 충성이 어깨를 걸고 찍었어요. 요 라인 있죠? 지금 여기 가로지르는 이 라인, 이것을 가상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미지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라인으로 합시다. 이미지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진명이 어깨를 걸고 이쪽에 찍은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서 충성이를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었다, 그러면 튀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로 그 실수를 많이 범해요. 이미지 라인을 넘어갔기 때문에 관객이 누가 어디에 있지가 정보가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라인을 오버 더 숄더 샷, OS 샷을 찍을 때는 이미지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관객이 그것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넘나들면은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가 다 뒤틀려 버려요. 그 이미지 라인이 되게 중요한 거 설명해 주려고 수고했어요. 안 찍을 수가 없거든. 대화를 찍을 때 오버 더 숄더 샷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연마하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고. 미디움 쇼트 부분에 보시면은, 미디움 쇼트라는 여자 아줌마가 이렇게 웃으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인물이 가만히 서 있을 때에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있죠. 프레임의 중심에 두고 있는데, 인물이 우측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손가락 가리킬 때는 화면이 이만큼 남겨둬요. 화면을 반으로 쪼개보면 이렇게 되죠. 이 공간을 남겨놓습니다. 이거를 노즈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저는 아이룸으로 적용을 했는데 아이룸으로 할게요. 시선이 가리키고 있는 공간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인물이 센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은 그냥 말하면 다 지켜진 규칙이에요. 인물이 어딜 가리킨다 했을 때는 그 가리키는 공간을 남겨둬야 화면을 볼 때 관객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 있게 인물이 서 있을 때는 그 바라보는 방향으로 한 이 정도. 느낌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타이탄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잡았다 하지만은 이를테면 클로즈업도 있잖아요. 그죠? 클로즈업에서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좀 정면보다는 더 이렇게 따진다면 3분의 1지점? 3칸 나눴으니까 이제 3등분을 했을 때 내 우측 정도? 그 정도 잡기도 해요. 타이트하게 갈 때는 더 아이룸을 좀 더 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미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 눈으로 영화를 봐야만이 알 수 있어요. 잘 찍어진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봐야 돼요. 1편 봤을 때 2편 봐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딱 찍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나의 참고서다, 앞으로. 내가 영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건 이제 참고서 영화다라고 생각해서 이 샷 사이즈, 앵글, 커트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유심히 매 눈으로 잘 지켜봐 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찍을 때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엉성한 앵글이 아니라 좀 관객이 봤을 때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그런 앵글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룸 중요하고 이제 하면서 더
아이룸과 헤드룸이 있어요. 그 룸 시리즈가 이렇게 인물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머리 위에 공간. 한 이 정도? 약간의 공간을 줘야 돼요. 그것을 이제 헤드룸이라고 해요. 근데 헷갈릴 거예요. 아닌데?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막 자르던데? 막 자르고 뭐 이렇게도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철칙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개념인데 요즘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4:3이라는 화면 비율이었기 때문에 헤드룸을 주는 것이 보기에 좋았어요. 보기에 가격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화면이 와이드해졌잖아요. 16:9잖아요. 16:9가 되다 보니까 이 헤드룸이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인물이 약간 널널한 바스트샷, 이게 지금 바스트샷이잖아요. 가슴샷. 바스트샷이 나올 때에는 16:9 테레비 드라마도 조금은 남겨줘요. 그렇지만 타이트한 클로즈업이 된다. 클로즈업이 되기 시작하면 잘리죠, 조금씩. 왜냐하면 화면이 옛날보다 정사각형 분위기에서 좀 와이드한 사각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잘라지는 것이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적응이 된 거죠. 보는 사람들. 좀 널널하게 바스트샷을 잡거나 또는 웨스트샷, 풀샷에서 당연히 헤드룸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뒷장 보면은 10번에 투샷이라고 있어요.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샷이죠? 시연이? 샷 사이즈에서 봤을 때 이건 무슨 샷이지? 그치, 니샷. 니샷 정도로 봤을 때 웨스트 샷보다 조금 넓기 때문에 이건 니샷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니샷인데 두 사람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투샷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샷은 프레임에 혼자 나오는 거 원샷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할 때 투샷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투샷인데 진명이 사이즈가 뭐지? 그렇지. 투샷인데 바스트샷이에요. 투샷, 바스트 투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스트 투샷. 그 다음에 여기는 예슬이 맨 밑에 그림은 샷 사이즈가 뭐지? 그렇지. 3샷, 풀샷. 풀샷, 3샷. 샷 사이즈를 먼저 얘기하게 돼요. 현장에서. 풀샷, 3샷을 잡아주세요. 바스트 투샷을 잡아주세요. 니샷, 투샷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하죠. 편집은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편집을 수업할 때 좀 자세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만 더 복사를 더 했거든요. 그 뒷부분을. 컷의 개념, 편집의 개념을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뒤에 나누어드린 유인물 여자분이 서 계신 거 그걸 좀 볼게요. 클로즈업이라든지 샷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앞에 장, 뒤에 장, 세 번째 장까지는 넘겨주시고 143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장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샷 사이즈에 대한 것을 숙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인물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한번 직접 찍어보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금 설계도 보면 그림 6-6을 보면은 카메라가 세 군데 위치했어요. D, E, F는 일단 뺄게요. 제외시킬게요. A, B, C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세 대 써야 되냐?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죠. 우리 돈이 없잖아요. 카메라를 위치시키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B 카메라를 먼저 찍는 거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쉽게 그릴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컨티를 그릴 때나 이제 장면 설계를 할 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코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마주보고 있어요. 코가 뒤로 가면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쉽죠,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를 그릴 때 둘이 마주보고 있고 테이블이 있고 대화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 B는 이거를 나가놓으면은 카메라가 되고요, 이것을 열어놓으면 조명이 돼요. 그게 이제 약속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B가 여기 있고요, 카메라 A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C가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이 1분 동안 대화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찍는 방식은 B는 지금 와이드하게 잡을 거예요. 투샷, 풀샷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가 되게, 이 정도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1분 동안 얘기하는 거를 쭉 찍는 거예요. 풀샷, 투샷으로. 그것을 마스터샷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스터 느낌 알죠? 마스터예요, 그냥 마스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냥 갖고 있겠다. 이 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 잡아놓겠다. 이제 그런 샷인 거예요. 마스터 샷으로 이 씬을 다 찍습니다. 둘이 대화는 다 찍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해서 넘어가죠.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A가 좀 연기를 잘해야 되고 대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A를 먼저 찍으시면 돼요. B 인물은 좀 주로 듣는 리액션 위주예요. 그러면 좀 약간 덜 힘드니까 마지막에 찍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마스터샷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찍었던 것처럼 이미지 라인, 두 사람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미지 라인을 막 넘나들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여기 가 있지가 않아요. 카메라가 이쪽에 가 있으면 이미지 라인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관객이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라인의 한쪽 방향에만 카메라를 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은데요. 그러면 카메라를 둘이나 이렇게 위로 옮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다만 지그재그 놓지 말라는 거지. 이미지 라인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A 카메라 위치에서 B가 말하는 거를 A의 어깨를 보고 다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다 끝난 다음에는 B의 어깨를 걸고 A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 거를 또 찍는 거죠. 그러면은 이 씬은 기본적으로는 다 찍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찍어야 돼요. 와, 복잡하고 현란하게 충성이가 찍고 싶겠지만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걸 잘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을 습득하고 난 이후에 마음대로 해. 버즈 아이 앵글로 올라가서 찍든지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스터샷과 OS는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찍을 때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교회 친구들이랑 찍을 때, 아니 다 찍었잖아. 다 찍어놓고서는 왜 또 찍고 또 찍냐고, 왜 두 번이나 더 찍냐고, 세 번씩 이제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처음 찍는 제 옆에 계신 분들이 막 굉장히 저 비난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는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찍어요. 다양하게. 관객이 지루할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저는 아직 기본만 했는데도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개념을 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찍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당연한 거다. 이보다 더 찍어야 돼요. 더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기본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B가 여자고 A가 남자라고 합시다.
남자가 나 지겨워졌으니까 나 다른 점 만날 거야. 나 바람 피웠어. 그래서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을 확 찍는 거야. 컵에 있는 물을 확 끼얹는 거야. 꺼져 이런 식으로.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거든요. 물을 들어서 모욕적으로 확 쏟는 거예요. 맨날 보는 장면이잖아. 드라마에서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럴 때는 이걸 좀 따져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소품이고 어떤 중요한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따져야 돼요. 따준다는 얘기는 또 추가적으로 도중에서 찍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를 한 요 정도로 가까이 위치시켜가지고요. 이건 이제 D가 되겠죠. 이 손으로 들어가지고 확 끼얹는 그 그림. 주로 이제 손에 들려있는 컵의 움직임을 위주로 따라가주면서 잡았다 푹 끼얹는 데까지 이렇게 약간 펜이죠. 좌우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약간 펜에서 따라가주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당연히 찍어요. 그런 장면들. 푹 하고 난 다음에는 B가 이제 팍 맞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그때 리액션이 나오겠죠. 그거는 A에서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은 재미가 없어요. 단조롭다고 느껴지거든요. 확 물이 끼얹어졌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럴 때 저라면 약간 로우 앵글을 잡겠어요. 카메라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2가 되겠네요. 확 맞는 그 B의 얼굴만 약간 로우 앵글로 잡아서 좀 그 느낌을 강조하겠어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막 부글부글해서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약간 로우 앵글이 맞는 것 같아요. 하이 앵글.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하면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더 강조돼 보이잖아요. 완전 그 사람의 분노가. 그죠? 그럼 벌써 카메라 위치가 몇 번 바뀌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저희랑 함께 공부를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카메라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추워. 그래야 아마추어적이지 않겠죠. 이걸 만든 친구들은 뭔가 제대로 영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이구나. 더 할 수 있겠지만 더는 안 할게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촬영이 진행돼야 돼요. 영화를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한 10번씩은 경험할걸요? 씬이, 지금 여러분들이 쓴 시놉시스의 씬들이 적어도 한 15개에서 20개 되잖아요. 그럼 20번 이런 세팅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로 사람들이 대화하거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반복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들이 아마 익숙해질 거예요.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큰 공부죠, 사실. 책에서만 배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현장에서 연기자들의 연기를 보면서 그 느낌을 내가 살려주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 바꾸는 작업도 되게 재밌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다음 달부터는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장 제가 설명한 게 이 부분이었네요. 그 뒷장에 나오는 그림 6-9 카메라가 3번 바뀌어서 이 카메라 위치에 이제 A 밑에 A 그림이 A 카메라가 잡은 인물이에요. B 카메라 잡은 풀샷이고 C 카메라가 잡은 인물의 이제 클로즈업이죠. 이런 식으로 찍힌다 되는 것이고, 그 옆에 보면 오버 더 숄더샷. 이미지 라인을 안 넘었잖아요, 그죠? 가로지르지 않았어요. 그 이미지 라인을 지켰어요. 그렇게 그랬을 때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시점 클로즈업들. 오늘은 시점까지만 설명을 하면 딱 마칠 수 있겠네요. 시점이란 건 뭐냐면 용어로는 POV라고 얘기해요. 포인트 오브 뷰. 다 안 쓸게요. 아실 거예요. 시점샷.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그 개념을 알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편집으로 이어지는 그림들이에요. 무언가를 바라보는 인물이 있어요. 아까 아이론 두라고 했죠. 인물이 어떤 방향성을 두고 가고 있거나 지켜보고 있으면 인물이 우측 방향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총이 있어요. 다시 인물이 나오죠. 놀라는 거예요. 시점샷이 뭘까요? 이 세 그림 중에서 아는 사람. 여기 시점샷이 있어요. 정렬이는 너무 전문가라. 다른 친구들 중에. 그렇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뭘 보고 있는지가 그 다음 것에서 나오게 돼요. 이거 문법이에요, 문법. 100% 되게 되어 있어요. 화면상에서 인물이 뭔가를 보는 샷이 나온다. 당연히 그가 뭘 보고 있는지 POV 샷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본 사람의 그 이후 반응 샷이 나오게 돼 있어요. 리액션 샷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POV 샷은 인물이 뭔가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물의 눈인 거예요. 이 컷은 인물의 눈으로 바라본 컷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시점샷이 나온 다음에는 다시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는지를 또 확인시켜줘야 돼요. 이 앞에나 뒤에가 빠져 있으면요, 이것도 이상한 그림이에요. 연결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샷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써먹을 샷이에요. 충성이가 기도하면서 뭔가 봐요. 그럼 뭐가 나올까? 기도수첩, 성경책, 충성이의 눈으로 바라본 시점샷인 성경책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찍었던 이 샷이 나온 거죠. 보고 난 다음에 충성이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거나 이 책을 펼친다.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주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찍은 카메라, 한 번에 찍은 그 샷인데 편집으로 나눠준 거죠. 그런 식으로 편집이 20번이나 시점샷 찍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 질문. 요즘에 그 아이폰이랑 그런 걸로도 찍잖아요. 그런 걸로 찍으면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네, 저는 아이폰으로 개인적으로 안 찍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이 카메라에 시모스라고 그래요. 회로예요, 회로. 빛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그 창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리고 아이폰은 이게 렌즈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 회로는 더 조그만 거야, 아마.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그 양이, 이 양이랑 이 양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굉장히 밝은 데서는 일반 관객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빛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바깥은. 그래서 이 정도 렌즈로 빛을 받아도, 이 정도 회로로 빛을 받아도 꽤 괜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실내라는 거예요. 실내나 또는 저녁 장면일 경우에, 야외. 완전 먹통이 돼요. 조명을 별도로 비추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도저히 그림이 썰 수가 없어. 너무 노이즈가 지글지글 끓거든. 그렇지만 이렇게 회로가 크면 어두워도 상대적으로 빛을 얘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글자글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때는 이걸로 영화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우리가 완성도 있는 작품을 찍겠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좀 화면을 더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잡아줄 수 있는 카메라가 저희한테 적합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화를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카메라는 300만 원이거든요. 돈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로 찍어가지고 스마트폰 영화제 나서 대상을 타겠다. 대상을 타가지고 300만 원을 벌겠다. 벌어서 이걸 사겠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래서 열심히 찍는 거야.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면 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모자하고 풀샷하고 뭐가 달라요? 그
그 거리예요, 거리. 카메라와 인물의 거리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이게 뭐 한 5m예요. 그럼 한 풀샷 정도 나올 거예요. 롱샷은 카메라가 여기 있고 인물이 여기 있어요. 이 거리는 100m예요. 100m 좀 심하네. 30m. 그러면 한 인물이 이제 한 이만해 보이는 거지, 프레임에서. 이게 롱샷이고. 롱샷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예술의 질문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더 멀어지면 익스트림 롱샷이 되는 거고요. 더 100m, 30m가 롱샷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게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30m 롱샷이라기보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화면에서 30m가 롱샷이었다면 100m 뒤에 가서 찍으면 인물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체리리 질문? 없어요. 다 알겠어? 다 아는 걸로 알게. 네. 저한테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교과서, 나만의 교과서 영화를 선택해. 계속 봐. 아, 저 커트 지금 바스트샷이다. 저 커트 지금 롱샷이다. 저거 시점샷이다. 저 감독은, 저 촬영 감독은 헤드룸을 요만큼 둔다. 바스트샷일 때. 그리고 웨스트샷일 때 헤드룸을 좀 더 준다. 인물이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아이룸을 이만큼 준다.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보면은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봤잖아. 그죠? 이제는 그렇게 분석적으로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그게 수업이 됩니다.